지금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내지도부 연석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권영세 선대본부장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We go high,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전문 정당 민주당의 네거티브 최고 전문가라 할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해서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상대 후보에 대해서 온갖 네거티브를 퍼붓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면은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거티브 중단을 외쳐왔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욕설 파일이 최초 공개되자 네거티브 중단을 주장했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는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해경궁 김씨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또 네거티브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요청하자 왜 안 되냐, 과도한 네거티브 규정이 바로 네거티브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당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계속하다가 대장동 이슈와 형수욕설, 아들 도박, 성매매 이슈부터 두산건설 특혜 의혹까지 각종 치명적 의혹이 제기되자 네거티브 중단이라는 특유의 얕은 수를 또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수사를 수차례 건의하던 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신변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의혹이 커지니까 친정부 검찰총장이 나서 경위 파악을 지시했을 정도이니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철저한 검증이 들어왔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네거티브 중단을 이재명 후보가 선언한 지 9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여당의 김용민, 강덕구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네거티브가 재개됐고 무엇보다 후보 본인도 2시간을 참지 못하고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게을러서 환갑 내시들과 장난치고라며 천박한 막말 공세를 벌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조만간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했더니 진짜 중단하라는 줄 알더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진심으로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대장동 특검부터 받아들이고 대통령에게 중립 내각부터 구성부터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후보와 재벌과의 정경유착 냄새가 물씬 풍기는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가 될 조짐입니다. 이 재벌 특혜 의혹의 설계자도 이재명 후보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유동규가 제2의 방패막이로 등장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숨겨주는 검찰, 경찰을 믿고 끝까지 모르쇠로 버티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것 역시 단군 이래 이재명 후보의 최대의 치적 중 하나입니까? 이재명 후보 주위에는 왜 이렇게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비리 의혹이 우글거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만 유독 이런 특혜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입으로 국민들 앞에 나와 소상히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도 지방행정을 담당해 봤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마구잡이로 재벌에게 특혜를 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못된 짓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안은 뇌물이라고 볼 소지가 매우 농후합니다. 지금의 검찰, 경찰이 그것을 덮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와 몸통이 존재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그 몸통이 누구인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등 이렇게 주위에 온갖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그래도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하고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할지 모른다고 지지를 협박하는 장면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보게 되니까 참으로 끔찍합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온 나라가 부동산 개발 비리, 토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특혜, 반칙, 특권 이런 것으로 뒤덮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FC 뇌물 비리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얼토당토하는 기업 영업비밀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4개월째 뭉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박범계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성남지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보안 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하영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보안 수사 건의 묵살이 아니라 견해 차이라고 말장난을 치면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국민을 개나 돼지로 보는 정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거짓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박범계 장관은 이재명 선대위를 지속적으로 자처하는 모양새인데 일관성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나중에 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비리게이트, 백현동 비리게이트, 재벌 특혜, 뇌물 의혹 사건을 모두 즉시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 성남지청장 박은정이 정당한 수사 요구를 묵살한 의혹에 대해도 특검에 의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일개 성남지청장 수준에서 묵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위선이 누구인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또 다른 특검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정부 인물로 이미 공식 인정된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감찰을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그냥 시간 끌게 하면서 3월 9일까지 어물쩍 넘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좀 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페이스북 우리 윤석열 후보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주식 양도세 폐지 7글자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는 후보님께서 전격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정책본부를 비롯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언론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회의 이 자리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올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합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의 주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주주 지분 1% 또는 보유액 10억 이상인 경우에 매기고 있는데요. 원래는 3억 이하까지 모든 보유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금을 매기려고 하다가 동학개미들의 저항 때문에 2023년으로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세법의 180석 민주당 의석의 그 개정에 의해서 2023년부터 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도록 돼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정책본부와 후보님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성명을 통해서 대차 대조표상 부채 축소, 그리고 앞으로 3월, 5월 연준 회의 때 계속 현재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증가세라든지 미국의 실물 경기가 견조하다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금리 인상과 긴축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그리고 미국의 모든 증시가 곤두박질 치면서 밤잠 못 자고 미장에 목을 메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40, 50대 우리 동학 개미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잃고 자산 형성을 현재 저금리 시대에 저축으로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생 자산 형성의 마지막 희망을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에 걸고 있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이 절망과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우리 마지막 자산 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그리고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식 보유가 많은 사람들, 삼전 주식을 예를 들어서 수백억씩 갖고 있는 사람도 세금을 안 매기느냐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융투자 소득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 종합적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오히려 양도세를 물림으로써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오히려 그 피해는 한국 증시 자체의 추락이 더 가속화되고 개미 투자자들이 이 모든 이 막판 덤터기를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보유 금액 관계없이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라는 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증시를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한국 증시에 여러 가지 정보 공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공정한 요인들을 개선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눈동장, 개미 투자자들의 불리한 점들을 극복한 이후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차익이 생겼을 땐 세금을 매기고 손실은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놀부식의 일방통행식의 세금이 아니라 손익통산, 캐리오버라고 합니다. 손실이 난 것과 이익이 난 것을, 그리고 그 투자자의 한 소득을 갖게 되는 그 납세자 기준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저희들은 설계하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상당히 극복한 이후에 도입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대주주 지분, 보유 금액 관계없이 개별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현행법 민주당 180석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한다라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그것은 우리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